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개 주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시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주식시장의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까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2월부터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코스피는 3000선을 깨고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와 소비자 물가 지수,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의 급등, 인플레이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공포 심리까지 최고조에 달했었는데요. 지금껏 버티신 분들,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이제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2707포인트로 0.46%로 소폭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922포인트로 900선을 탈환을 해주고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0.97%로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랑 다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환율인데요. 1215원으로 2.5원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달러가 한때 장중 124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공포 분위기를 이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진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1215원 선까지 많이 빠져준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제 유가는 103.09불로서 1.44불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130불까지 갔었던 경우를 생각을 하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부터는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과 원자재 가격들이 점점 안정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자재와 유가, 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있는 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한동안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유가의 급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서방 제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수입과 수출이 금지하는 등 그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로 유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들을 규탄하고 서방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더 강력하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우호국인 중국에게 경제적, 군사적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조 바이든이 새벽에 연설을 해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도움을 주면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경고를 중국에다가 보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적 왕따로서 서방 제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뉴스 기사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중국에서도 러시아를 돕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이 디폴트를 피했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은 살짝 안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주도를 하고 있는 유명 기업들, 애플, 테슬라, 나이키 등등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체제가 점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의 화폐 가치도 폭락을 하면서 달러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러시아의 디폴트 소식은 일단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디폴트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주변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상황은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연준위원회의 점도표인데요. 미 연준 3월 FOMC,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 0.25%라는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상황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5회에서
6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미 연준에서 이 5월에 양적 긴축을 돌입하게 되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차단을 하고 긴축 형태로 돌아가게 되면 매입했던 채권을 다시 시장에 되돌림으로써 아마도 채권 가격이 상승과 함께 주식 시장에는 약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0.25%로 결정한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0.5%라는 과감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0.25%로 결정을 하는 대신에 시장을 달래주면서 조금씩 긴축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미국의 네마녀의 날이었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이었고 네마녀의 날은 미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강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날만큼은 매수를 금지하고 관망세로 돌아가는 시장이 많았는데 어제 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34,754선으로 0.8%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13,893으로 13,000을 탈환을 해주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 지수도 4,300선을 탈환을 해주면서 4,400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1% 대로 마감을 해주는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마녀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폭 없이 상승 마감을 해줬던 거는 최근 시장에 있어서 이례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라앉은 주식 시장이 이미 선반영과 악재 반영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상승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5회에서 6회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았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결정을 하면서 아마도 1.5%에서 1.7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악재는 모두 다 소멸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도 끝났고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도 좀 피해갔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잠잠해지면서 이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